여러분, 직장에서 주는 월급 외 부수입으로 딱 1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많은 부업들을 시도해봤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크몽, 전자책, 쿠팡 파트너스 등등 전문가의 강의도 많이 듣고 실행을 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부업은 10만 원도 못 벌기도 했고 또 어떤 부업은 월 500만 원 이상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수많은 부업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그중 직장인이 하기 좋은 부업 3가지 추천과 각 부업별로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다른 부업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수익 구조가 다양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생활비 절약으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부업인데요. 블로그에 글을 써서 블로그 체험단으로 식비나 제품 등을 협찬받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 글을 작성했고 글 1개를 쓰는데 보통 3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했습니다. 협찬 등으로 많을 때에는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꼭 파워블로거가 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의 주제로는 맛집, 여행, 리뷰 이런 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떤 키워드를 선정하는지입니다. 사람들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글을 작성하면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방문자 수를 더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모바일, PC별로 조회수와 발행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쟁이 낮은 키워드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죠. 같은 맛집을 작성하더라도 최근에 방문한 김포 시골향기라는 맛집에 대해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김포 시골향기라고 키워드를 잡지 않고 전현무 김포 수제비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경쟁률이 더 낮아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주제로 글을 작성했고 블로그를 2년 넘게 쉬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는데 글 3개 발행으로 한 달 동안 최근 체험단이 4개에 선정이 돼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의 단점으로는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체험단 협찬을 받아서 식비, 생활비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정적이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원고료를 받고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체험단 협찬을 통해 생활비 절약에 그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하루에 20-30분만 투자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면 이만한 부업이 없겠죠? 두 번째 부업은 전자책 판매입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 PDF의 형태로 전자책을 작성해 놓기만 하면 그 주제에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전자책을 구입하여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몽을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제로 전자책 2권을 작성했고 크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입을 벌었습니다. 물론 전자책 1권을 만드는데 2달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작성하다 보니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작성하기 전에 일단 목차부터 잡았습니다. 목차를 통해 어떤 글을 쓸지 큰 뼈대를 잡고 목차별로 세부 내용을 작성해서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소한 주제여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주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 1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 신혼부부 가계부 쓰는 법, 중고거래 잘하는 팁처럼 내가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주제로 정리해도 수요만 있으면 구매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크몽이나 타링, 유페이퍼 같은 플랫폼에 누구나 작성 기준에만 맞으면 올릴 수 있고 책이 아닌 전자책인 만큼 분량보다 실용성 위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크몽의 단점으로는 이미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주제라면
경쟁이 높아 내 작업물이 선택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아까 블로그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것과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런 SNS를 통해서 내 작업물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후 작업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커머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부업입니다. 저는 구매대행 사업과 브랜드 유통 사업을 진행해봤고 많게는 월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면서 월급 이상의 수익을 벌기도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들 것 같고 시간도 부족해서 부담스러워서 막상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이런 중국 구매 대행은 직장인이 본업과 병행하기에 딱 적합한 부업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은 간단히 말해서 한국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중국 사이트 타오바오나 1688에서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해외를 통해 더 저렴하고 쉽게 구매해 대신 구매해서 배송을 해주는 것이죠. 이 사업을 직장인 부업으로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는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올 때 주문을 하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사업이지만 초기 비용이 업로드 프로그램 비용 10에서 30만 원 정도만 들어 사업에 대한 비용적인 리스크나 부담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장점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안정화되면 알바생을 고용하여 상품의 소싱과 업로드를 자동화해서 매일 1시간 안쪽으로만 시간을 투자해도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사업 초기 고정 비용도 적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직장인 부업으로 병행하기 좋아서 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판매할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을 만들고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을 찾고 내 마켓에 업로드를 해준 뒤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대신 주문을 넣고 배송만 연결하면 끝이에요. 더 자세한 방법은 영상에서 다루면 길어지니 추후 별도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처음에는 퇴근 후 2-3시간 정도 투자하였고 6개월 뒤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많게는 월 매출 3천만 원, 순수익 500만 원 이상을 벌기도 하고 현재도 꾸준히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 대행 사업의 단점으로는 고객 CS와 반품 문제인데요. 가끔 물건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반품으로 인한 비용 처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CS와 반품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스트레스 없이 매뉴얼대로 처리할 수 있어 지금은 이런 단점들이 사업 운영에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도한 부업 중 직장인들이 하면 좋을 부업 3가지를 추천드렸는데요. 각 부업별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글을 잘 쓴다면 블로그와 전자책을 시작해보고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시도하는 걸 좋아한다면 구매 대행 이커머스 사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인데요. 어떤 부업이든 처음에는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도 결국 꾸준하게 했을 때는 언젠가 결과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음 영상에는 중국 구매 대행, 브랜드 유통, 이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